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비트코인이 과연 바닥을 쳤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또 이름 있는 기관이나 분석가들의 분석 내용이 꽤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단언적으로 판단하기도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바닥을 찍었다는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보지 않아도 체감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은 아니더라도 바닥 언저리 어느 부분이구나 이런 점은 느끼기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도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JP모건은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꽤 단언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가 그건 좀 아직 섣부르다 이렇게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바닥이냐 아니냐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시장 전체 판때기가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남미 최대 이커머스 기업 메르카도 리브레가 라틴 아메리카 전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점을 밝혔습니다. 이건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한데 인물로 먼저 표현을 하자면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또 버크셔의 워렌 버핏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꽤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남미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만을 가운데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이 꽤나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소기의 목적을 하나둘 이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이 이번에 최초로 수입 대금을 암호화폐로 지불했는데 이게 1,0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게 참 함축적인 의미가 큰 부분인데 러시아에 이어서 이란이 이 수입 대금을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서 허용했다라는 점, 그렇게 서방의 제재 따위 이제 아랑곳하지 않겠다 이런 것 등을 분명히 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중국 차례인데 진짜 머지않아서 어떤 액션 보여줄지 정말 궁금한 지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비트코인 바닥을 둘러싼 여러 전망과 관측들 짚어본 뒤에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 판때기가 어떻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남미와 이란 사례를 통해서 또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성을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과연 바닥을 찍은 것일까? 69,000달러 최고가를 달성하고 9개월 만에 23,00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바닥인진 몰라도 바닥북은 어디일 수 있다라는 점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돈이라며 환장하는 월가의 돈귀신들이나 전문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판테라 캐피탈 CEO 댄 모어헤드는 암호화폐 시장은 사이클의 바닥을 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덜 하락한다. 새로운 랠리에서는 비트코인 노출을 낮추고 이더리움과 디파이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애널리스트 톰 베이지 역시 비트코인이 바닥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면서 모멘텀 반전 지표 MRI가 2018년 또 2015년과 마찬가지로 잠재적으로 강세 신호를 보이고 있다. 또 주봉 캔들이 200주 이동평균 위에서 마감한 이상 17,500달러 전저점이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바닥 찍었다. 그 바닥은 17,500달러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JP모건의 경우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단언적인 진단을 제시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의 장세를 이끈 주요 원인이었고 올해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시장의 분위기는 더욱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전망에 다소 좀 찬물을 끼얹은 것이 모건 스탠리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주식 전략가 시나샤는 CNBC에 출연을 해서 비트코인의 낙폭이 보통 때보다 훨씬 심하고 주가와 사상 최고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바닥을 쳤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사이클과 달리 정부의 부양책과 연준의 긴축 정책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고 내렸다 이런 상황을 관측했다라고 약세장이 끝났다거나
올라가거나 더 떨어질 거라고 말하긴 어렵다.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높고 중앙은행의 긴축에는 모두가 민감하다. 가상자산 사이클이 바닥을 찾으려면 명목화폐의 공급 위축에 대한 기대가 확장으로 돌아서거나 가상화폐 기업들이 레버리지를 다시 늘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바닥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놓고 엇갈리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세론자들이 제시하는 공통적인 상황은 최소한 매직 구간이다 이런 점 정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관점에 동의하고 있고 저 역시 기회가 될 때마다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시즌을 매집 기간, 올해 연말을 매도 기간 이렇게 설정을 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대응을 하고 인물을 꼽자라면 단연 인컴샤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양반은 7월 1일부터 매일 $1,000씩을 투입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재까지의 매집 내역과 수익률까지 공개했는데 7.23%의 수익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전략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접근 방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꽤 의미 있는 롤모델로도 평가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양반은 11월 1일까지 이렇게 계속 매일 $1,000씩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연말에 비트코인이 $40,000 부근까지 상승을 하면 그때 수익화하겠다 이런 뜻까지 직접적으로 밝혀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시장 전반의 판때기 굴러가는 것을 살펴보자면 꽤 의미 있는 소식이 몇 가지 전해졌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이 암호화폐를 무역에 사용하겠다라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산업부 차관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 이미 $10,000,000, 우리 돈으로 130억 원 규모의 상품 수입 계약을 암호화폐로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통한 공식 무역은 이번이 처음이고 9월 말까지 이런 암호화폐와 스마트 계약을 통한 대외 교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나름의 계획까지 예고했습니다. 뭘 사는데 $10,000,000를 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충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또 참 익숙한 장면인데 최근 러시아의 움직임과 완전 똑같습니다. 미국이 해외 송금 자금줄을 묶어버리자, 그러니까 스위프트에서 쫓아내버리자 기존의 비트코인을 반대하던 입장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비트코인을 합법화하고 무역결제 대금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사실상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 통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 하필 이게 또 최근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이란이라는 점에서 참 많이 시사하는 바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대만을 가운데 놓고 중국과 미국이 엄청 날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원투의 이 같은 대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 또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비서방 진영, 이런 대립 사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를 확대해서 자체적인 경제 권역을 만들고 브릭스 기축통화를 만들자, 그러니까 브릭스 경제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통화를 만들자 이런 말까지 지금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기존 브릭스 5개국에 인도네시아와 터키, 사우디, 이집트, 아르헨티나 등이 지금 브릭스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렇게 브릭스의 확장은 새로운 글로벌 패권의 형성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G7에 대항하는 새로운 그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 브릭스 회의 당시에 브릭스 플러스 포맷으로 열린 고위급 회담의 참석 몇몇만 보더라도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태국, 피지 등 남태평양 지역의 5개국, 이란, 이집트, 알제리 등 아프리카, 중동 5개국,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 또 아르헨티나로 상징되는 중남미 국가들, 이런 곳들이 지금 브릭스 진영의 외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글로벌 질서 체제가 마련되고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까지 날아가서 원유 증산해달라고 말해봤자, 그렇게 직접 가봤자 CR도 먹히지 않는 이유,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펠로시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자라면 오히려 중국은 지금 상황이 너무도 반갑겠다, 펠로시에게 사실은 고맙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 침공의 명분을 만들어준 것은 물론 브릭스 국가들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여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설마 미중 군사 충돌이 일어나진 않겠지 싶지만 만약이라도 이럴 경우에 브릭스와 서방 진영의 대립각은 더 매서워질 것이고 브릭스 내부 경제체제 확립 속도, 이들 국가들 중심으로 이 블록체인 송금 결제망 확보, 이런 것에는
더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남미 최대 이커머스 기업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런 소식은 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남미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메르카도 리브레가 그 주인공인데 이 회사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팍소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뒤에 디지털 지갑 메르카도 파고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 등의 거래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메르카도 리브레 측은 라틴 아메리카 전역 이용자가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암호화폐는 많은 이용자가 관심을 보이는 대체 투자 기회다.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소식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판때기 이면을 짚어보면 이게 진짜 엄청 의미가 큰 소식입니다. 메르카도 리브레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의 모회사이고 지난해 메르카도 리브레가 파트너십을 맺은 팍소스는 글로벌 선두주자로 평가받기도 하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메르카도 비트코인 거래소에 지난해 2억 달러를 투자한 곳이 바로 소프트뱅크라는 데 있습니다. 작년 7월 그때 환율로 2260억 원 규모의 돈을 소프트뱅크가 남미의 비트코인 거래소에 때려 넣었고 이번에 이 거래소의 모회사가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기존의 브라질 중심이 아니라 남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밝힌 겁니다. 소뱅의 돈이 남미 암호화폐 업계 전반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브라질 암호화폐 거래하면 떠오르는 게 누뱅크입니다. 워렌 버핏이 지난해 비트코인 친화적인 핀테크 기업 이 누뱅크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을 투자했고 누뱅크는 브라질 최초의 비트코인 ETF 출시를 주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투자 당시에 워렌 버핏이 겉으로는 비트코인 쥐약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간접적으로는 암호화폐 산업에 이미 거액의 돈 쏟아 부은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누뱅크의 초기 투자자 역시 소프트뱅크라는 점입니다. 결국 지금 남미의 암호화폐 시장 판때기가 만들어지는 데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버크셔의 워렌 버핏의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이들 글로벌 자본 세력이 겉으로는 대놓고 비트코인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미 돈줄을 통해서 상당히 큰 작업들을 꽤나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이 망할 이유가 없는 이유, 아니 망할 수가 없는 이유, 그래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진짜 참 재밌는 것은 남미의 기본 정서에는 반미 감정이 짙게 깔려있고 통화정책 실패로 인한 국가들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미 세력의 상징인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에서는 암호화폐 자체를 전격 수용하거나 블록체인 생태계를 국가가 주도해서 뿌리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 그러니까 겉으로는 비트코인을 탄압하고 금지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블록체인 생태계 엄청 빡세게 지금 만들어나가고 있는 곳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바닥이냐 소비자 물가지수 영향이 어떻냐 10달러 올랐냐 떨어졌냐 뭐 이런 게 엄청 중요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큰 의미 부여가 가능한 거대한 흐름이 지금 꽤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미국의 긴축 정책 영향과 우려로 시장이 흔들거리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싫을 수 있어도 또 이들 국가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주면 또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글로벌 흐름, 변화, 상황, 그 의미들 잘 챙기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